자, 이제 하다고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자바 마지막 수업 시간이죠.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이 게시판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 기능 추가해 볼 거예요. 일단은 저번 주에 소개를 시켜드렸던 것처럼 이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현재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아티클 리스트랑 아티클 디테일 부분에서 작성자에 대한 정보가 회원 번호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회원 번호를 사용해서 회원의 이름이 보이도록 나오도록 이 기능을 먼저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실 때에는 힌트를 좀 들어볼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회원 데이터는 어디 들어있죠? 멤버스에 들어있죠. 그 지금 게시글에 이 글이 누가 쓴 글이냐 라고 하는 그 작성자는 누가 갖고 있죠? 그냥 아티클 객체들이 갖고 있어요. 그 아티클 객체들은 누가 갖고 있어요? 아티클스가 갖고 있죠. 그쵸? 지금 우리는 아티클스 안에서 리스트 같은 경우는 아티클스 자체를 조회해 와서 아티클스를 순회해서 그냥 리스트를 보여주는 형태고 한 줄씩 출력을 하는 거잖아요, 반복문을 통해. 그리고 디테일은 내가 명령어에 입력한 아이디랑 일치하는 게시글이 있는가, 일치할 때 그 글을 가져와서 글 내용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얘는 어쨌든 아티클스에서 반복문 안에 리스트 부분을 가보면, 자, 결국 출력문은 이 반복문 때문에 돌고 있는 거죠. 파운드 아티클이라고 하는 위에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얘가 가공되어 내려왔고요. 얘를 순회해 봄으로써 이 안에 들어있는 애들을 출력하고 있는 형태예요. 그죠? 디테일은 애초에 이 파운드 아티클이라고 하는 애를 하나 구해와서 얘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고 있는 형태고요. 그쵸? 지금 누구랑 누굴 비교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지 힌트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현재 해당하는 현재 게시물이 갖고 있는 회원 작성자에 대한 정보와 실제 회원들 중 현재 게시물이 갖고 있는 작성자에 대한 정보와 이거를 판단을 해야 돼요. 있는지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근데 있는지가 맞죠? 있는지 보고 있으면 그 회원의 이름을 보여주면 됩니다. 없을 때는 당연히 못 보여주겠죠? 근데 없는 경우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데이터 못 들어가게 해놨어요. 작성자 로그인을 해야만 작성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애초에 게시글을 쓰면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아이디가 저장이 되도록 세팅을 해놨어요.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관련된 부분도 다 수정을 해놨죠. 애초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있는지 체크를 하긴 해야 돼요. 있을 때 우리가 뭔가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누구랑 누구를 비교해야 되는지 알려드린 거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내가 갖다 쓸 수 있는 상황이 뭐가 될까, 어떤 걸 갖다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거랑 비교를 해야 될까 잘 판단해 보시고 이 로직을 구현해 보시면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한번 직접 해보세요. 이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좀 많이 들였는데, 자, 해볼게요. 이거 정말 간단한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해 드린 거예요. 이 말 그대로 저는 할 겁니다. 사실 이거를 좀 우리 현재 배웠던 상황에 풀어서 말씀드린 게 이건 거고, 이거나 이거나 결국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 리스트부터 볼까요? 리스트에서 제가 처음에 이거 시간 드리기 전에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아티클 리스트 기능 안에서는 결국 얘 때문에 출력이 되는 거다. 이 파운드 아티클 폴 프린터의 아티클스를 구해오는 과정이야 위에 검색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검색어가 포함된 애를 보여주든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리스트를 보여주든 결국 이 폴 프린터 아티클스가 순회가 됨으로써 그 순회를 하고 나서 보여주는 거다. 맞죠? 이런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이 폴 프린트 아티클스를 순회해서 아티클한테 매번 돌릴 때마다 담았는데, 이 아티클 자체는 멤버 아이디라고 하는 그 회원 번호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회원 번호를 누구랑 비교해야 된다? 멤버스를 순회해서 실제 회원들이 갖고 있는 번호 정보랑 비교를 해야 된다. 이건 거죠. 자, 이 말을 그대로 코드로 한번 옮겨볼게요. 자, 일단 멤버스 제가 순회해야 된다고 했죠. 멤버스 순회할 겁니다. 순회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누구랑 뭘 비교한다고요? 지금 현재 반복문이 돌고 있을 때 해당 게시물의 멤버 아이디랑 누구랑 비교를 해야 된다? 멤버스 순회했으니까 반복문 돌 때마다 멤버에 갖다 꽂히는 멤버의 아이디랑 비교를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지 않나요? 이거 디테일에서 아이디 가지고 비교했던 거, 우리 겟 멤버 바이 아이디 이런 거 가볼까요? 겟 아티클 바이 아이디 순회했고, 그 안에서 이 과정은 향상된 펌문으로 돌리면 그냥 압축될 거고요. 결국 이거잖아요. 똑같지 않나요? 이 비교문 쓰는 거, 조건문 쓰는 거,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리스트 이 과정 똑같죠? 비교하는 대상만 달라졌어요. 순회하는 대상만 달라진 거고 완벽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순회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디테일 같은 데서 했던 걸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이 입력받은 명령어로 입력받은 아이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현재 돌고 있는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가 일치할 때 저는 이 멤버가 가지고 있는 네임이라는 값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 놓을 거예요. 근데 그 저장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변수가 필요하겠죠? 그냥 스트링 타입으로 라이터 네임이라고 하는 작성자 명 정도의 의미를 가진 변수 하나를 만들어 놓을 거고, 이 친구를 이 폼은 바깥에다 만든 이유는 뭘까요? 네, 저 이거를 여기서 쓸 거예요. 이 출력에서. 근데 이 출력에서 쓰려면 이 폼은 안에서 만든 변수면 못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 출력이 갇혀있는 해당 폼은 안에다가 만든 거예요. 물론 전역 변수의 개념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서 만든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기 위해, 이건 우리 저기서 했던 거랑 똑같잖아요. 그 조인 회원가입할 때 이렇게 빼놨던 거, 이거랑 같은 논리입니다.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일 때, 그러니까 일치하는 게 있는 경우잖아요. 그때 저는 라이터 네임에다가 해당 멤버, 지금 현재 멤버가 갖고 있는 네임이라고 하는 값을 넣을 거예요. 자, 이러면 우리가 애초에 리스트를 보여줄 때 이제 작성자 명을 저장한 변수가 생겼죠. 라이터 네임이라고. 그럼 이 친구를 여기서 써서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이 멤버 아이디를 아티클에서 꺼내서 보여줄 게 아니라 그냥 라이터 네임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 라이터 네임, 얘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얘는 이 과정을 통해 값이 세팅된 라이터 네임을 결국 갖다 쓰려고 하는 거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그럼 라이터 네임은 무조건 어떠한 작성자에 대한 값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애초에 널이 들어와서 이게 치환되어 들어갈 때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거죠. 우리가 무조건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게끔 세팅을 해놨으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d가 아니라 여기만 s로 바꿔주면 이제 아티클 리스트를 보려고 할 때 잘 나오죠. 1번 글이 김철수, 2번 글과 3번 글이 김영이래요. 이거 테스트 데이터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한번 가볼까요? 아티클 테스트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1번 글은 1번 회원, 2번 글과 3번 글은 2번 회원이 썼대요. 근데 1번 회원은 김철수가 맞고요, 2번 회원은 김영희가 맞대요. 그럼 우리가 본 이 결과가 맞는 거잖아요. 이거 1번 회원이란 얘기고 1번 회원 1번 글 맞죠? 2, 3번 글은 2번 회원 맞죠? 맞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세팅을 해놨으니까. 그죠? 되게 간단하지 않나요? 제가 힌트를 드렸던 내용이 정말 고스란히 코드로 변경된 것밖에 없어요. 멤버스 순회해야 되고, 순회했을 때 게시물이 갖고 있는 멤버 아이디랑 실제 회원들이 갖고 있는 회원 번호랑 비교해봤을 때 일치하는 게 있으면 그 회원의 이름을 보여주면 된다. 여기서 그나마 이렇게 풀어 써져 있지 않은 내용은 이 writerName이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 필요할 거고, 얘한테 값을 세팅할 거고, 우린 그걸 이용해 출력을 할 거다. 이 내용 빼고는 그냥 다 풀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은 그냥 이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 얘가 일치하는 게 있으면 이름을 보여주려면 그 이름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어딘가에서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만 생각하셨으면 사실 그냥 이 문장들이 그냥 코드로 나오는 겁니다. 상당히 별거 아닌 기능이었어요. 자, 그러면 리스트 했으니까 디테일 한번 가볼까요? 디테일, 이제 좀 감이 오실까요? 얘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자, 인크리스 힙 같은 경우는 조회수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디테일 기능, 누군가 내 글을 보겠다 라고 들어오면 그냥 실행되면 되죠. 상세 보기로 출력문이 사용되기 전에만 한번 실행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작성자 명도 결국은 출력문 실행되기 전에만 구해주면 돼요. 그래야 여기 출력할 때 작성자 부분에서 써서 보여줄 거니까. 그죠? 입장이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다 만드나 여기다 만드나 똑같아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 위로 올라가지만 않으면 돼요. 이건 이해가 되시죠? 얘는 상관이 없는데 저는 그냥 위에다 만들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자, 가장 먼저 뭐 해야 된다? 멤버스를 순회해야 된다. 순회하는 거 써주고, 이 안에서 뭘 조건으로 비교해요? 좀 전에 리스트에서는 여기 있다. 리스트에서는 article.member id로 했죠. 왜 article.이에요? for print articles 아니고 왜 article.이에요? 얘는 리스트고요. 그 리스트를 순회해서 각각 그 순회하는 과정 중에 하나하나의 객체를 여기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문이 도는 과정에서 결국에 그 게시물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꺼낼 때는 얘한테 접근을 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article.member id예요. 그럼 디테일에서는 누구한테 접근해서 비교해야 돼요? 아이디 가져와야 돼요. 멤버 아이디. 그러니까 지금 이거잖아요. 멤버가 갖고 있는 아이디랑 누군가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디테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기능의 입장에서 봤을 때 누구랑 비교해야 돼요? 지금 for print found article이 갖고 있는, 그죠? found article이 갖고 있는 멤버 아이디랑 비교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found article이 현재 명령어에서 입력하던 글 번호를 가지고 해당 게시물을 찾아온 거잖아요. 이 get article by id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그럼 얘는 지금 현재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한 정보를 얘가 갖고 있는 거니까 그 친구가 갖고 있는 멤버 아이디랑 이 순회하는 과정에서의 멤버가 갖고 있는 회원 번호랑 비교를 해봐야죠. 그랬을 때 뭐 한다? writer name 있으면 writer name에 값을 저장한다.
여기도 변수 하나 필요할 거고 변수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서 writer name에다가 해당 멤버의 name 넣어주겠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여주는 이 부분에 작성자 부분에 writer name 보여준다. 얘는 D가 아니라 S 문자니까.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이런 과정들이 진짜 생각보다 되게 별거 아닌데 우리 아직 경험치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해봤죠. 만약에 비슷한 상황에서 이런 걸 또 해야 된대요. 그때만 잘 할 수 있으면 돼요. 처음 배운 거니까. 지금은 헷갈리고 어려웠어도 그때 가서는 다시 잘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웹개발에 들어가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웹개발로 같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웹개발로 딱 들어가시면 맨 처음에 이거부터 다시 할 거예요. 자바를 이용한, 자바로 콘솔에 보여주는 간단한 게시판, 지금 얘부터 다시 할 거예요. 근데 얘부터 다시 하는데 그때는 좀 더 MVC 구조 같은 것도 나중에 맞춰가면서 이제 구조를 좀 변경해 가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구조 변경하면 전혀 다른 코드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로직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부터 웹개발이 당장 시작을 할 건데, 제가 이거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죠. 이거 하면 여러분들 두 번째 경험하는 거니까 이제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렵다 그럼 전에 했던 거 최대한 기억해보고 생각해보고 참고해 가며 복습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거라는 점. 이렇게 만들면 끝이에요. 사실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것도 중복이 되고 있으니까 원한다면 메서드로 뺄 수도 있겠죠. 대신에 메서드로 뺄 때 이 부분들은 인자로 넘겨줘야만 해요. 왜냐면 이거는 이 포문 안에서 구할 수 있는 값이 아니었던 거니까. 그쵸? 바깥 포문에서 구할 수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애초에 바깥에 있는 애를 가지고 쓴 거고, 메서드 호출할 때 인자를 잘 넘겨야만 되는 거죠. 한번 메서드로 빼볼까요? 지금 우리가 겟 멤버가 로그인 아이디 가지고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따로 하나 빼죠. 자, 저는 이 과정을 그냥 잘라내게 할 거고요. 얘를 이름을 뭘로 지을까? get member name by article member. 너무 긴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의미는 내포를 다 했지만 너무 길죠? 그냥 get member name 정도로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여기에 인자가 하나 필요하다고 했죠. 회원의 이름을 가져오는 메서드다. 근데 인자로 뭐가 필요하다? 비교할 대상이 필요하다. 왜냐면 멤버스 순회에서 나오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article.member id를 넘겨주면 되겠죠. 얘가 비교할 대상으로 필요했던 거니까. 또 얘를 만들어 줄게요. create, change가 아니잖아. create. 자, 그러면 밑에 생겨났을 거고요. 여기다 만들어 줬네요. 잘라내기 해서 밑으로 좀 옮길게요. 요 정도로. 자, 그리고 이 안에다가 잘라내기 해가지고 아까 복사해 놓은 거 없어졌네요. 얘 가져오죠 뭐.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줄게요. 자, 이 상황에서 int member id 여기다 활용해주면 된다라는 거 아시겠나요? 매개 변수로 받아온 이 멤버 아이디 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지 이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그랬을 때 writer name 지금 없죠? 없어서 만들어줘야 되나요 이거? 아니죠. 그냥 이 member.name을 어떻게 하면 된다? 네, 리턴하면 된다. 그리고 이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return null 하게 냅두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리스트 쪽으로 먼저 올라갈게요. 여기서 이 메서드가 실행되겠죠. article.member id를 가지고서 넘어갔다가
실행돼서 나와요. 나왔을 때 얘는 작성자명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작성자명이 없어서 여기가 널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여기다 만들어놨던 기능 그대로 밑으로 내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능 만들어놨기 때문에 당연히 아까랑 똑같은 개념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디테일에서도 똑같죠? get member name 해놓고 여기서는 뭐 넘겨줘야 돼요? 네, found article의 멤버 아이디를 넘겨주면 되겠죠. 그러면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결국 멤버 아이디라는 애가 받을 거니까 얘가 받아서 비교해서 있네? 찾았네? 그럼 그때 그 애의 이름을 넘겨준다. 그리고 return null 만날 일이 없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걸 안 써주면 애초에 얘가 통과를 안 시켜줄 거니까 하나쯤 넣어줘야 되고요. 똑같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리고 아까 디테일은 안 봤던 것 같은데 디테일도 한번 본다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일단 기능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이 기능을 똑같이 쓰는 것들이 여러 군데가 있다면 메서드로 빼는 작업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기능이 해야 되는 일 자체를 일단 가지고 내려간 다음에 거기서 바깥에서 필요한 정보들 있으면 인자로 넘겨주고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딱히 인자로 넘길 필요 없고 그것만 잘 판단하고 매개변수 세팅만 잘 해주면 밖에다 만드나 메서드로 만드나 어려울 게 없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경험을 좀 쌓다 보면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감이 좀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웹 개발에 들어가서 만약에 두 번째로 얘를 만들어 본다 하면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한 내용을 제가 커밋을 하나 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왜? 원래? 응? 갑자기? 이걸 왜 하는 거지? 로그인을 해놨는데 로그인 검증을 한 번 더 물어봐가지고 자, 지금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보시면은 공유가 됐을 겁니다. 얘 가지고 본인 거에 적용시키시거나 아니면 첨부하시면 되고요. 이제 49. 다음 내용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일단 쉬는 시간을 먼저 가지죠. 쉬는 시간 가졌다가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